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 김군호 신부가 함께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신부의 세상살이 김군호 신부입니다.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공동선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공동선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어요.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. 혼자서는 사나운 짐승 한 마리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인 사람이었기에,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살면서 그 어려움들, 위기들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목표와 꿈들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바로 공동선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생겨났는데요. 그렇다면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더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쉽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자기 완성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곤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세상 안에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누군가는 더 힘센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고,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반면에 약한 사람들, 또 너무나 못 가진 사람들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불평등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려고 만든 이 공동체가 오히려 덜 행복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. 물론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불평등 때문에 누군가는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,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규범과 법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공권력이라는 공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규범은 다 아시다시피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, 공권력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공적으로 그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. 그것이 바로 공권력인 것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공동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. 사실 그 재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 재개발을 주관하는 어떤 기업체일 것이고, 또 그리고 그 재개발에 속한 땅 중에 많은 몫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공동선의 원리에서는 그 많은 땅 그리고 많은 이익을 가지는 사람들의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국가 권력의 중재와 또 정의로운 개입을 통해서 그 개발에 통한 이익을 또 국가가 세금으로 일부 환수해서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,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정책들, 또 많은 부를 가진 부자들에게서 상속세를 부과해서 그 세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쓰는 그 정책들이 바로 그 공권력과 공동선의 원리에 입각한 공권력의 정책인 것입니다.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도대체 공산주의와 다를 게 뭐냐고, 이 공동선의 원리가. 사실은 그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재산, 똑같은 복만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동선의 원리는 그 단순히 그냥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
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인정하지만 개인이 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, 개인이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는 그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 자기 수익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공권력이 그리고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사실 사람들 간의 불평등은 조금 줄어듭니다. 하지만 이 공권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불평등이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. 특히나 우리가 후진국으로 바라보는 나라들일수록 공권력이 부패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 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. 그곳에서 공권력은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힘을 더 키우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. 어쩌면 불평등을 막고자 만들어진 공권력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공권력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선거제도라는 것입니다. 선거와 같은 참여제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힘인 공권력이 잘못되었을 때 그 공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 공동선의 원리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선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는 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의 실천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. 특히나 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돕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어서 그들을 돕는 일, 또 때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조금 내려놓는 일, 또 불편하지만 공동체의 법과 규범을 지키는 일, 또 공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선거 혹은 참여 제도, 때로는 집회와 시위들을 통해서 그 공권력의 잘못을 개선하는 일, 그렇게 지켜보고 실천하는 노력들이 바로 공동선의 원리를 세상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. 특히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불림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공동선의 원리를 실천할 책임은 더 가까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삶에서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이기심과 나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과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노력하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